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요.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도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잘 읽어보고 또 이제 피드백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 또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2차 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부품, 핵심 종목 자료집들 나눠 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입니다. 관련된 지금 투자 포인트들, 종목들까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최근에 이제 쇼스퀴즈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폭등이 진행이 됐었죠.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잠시 이제 초전도체 쪽 이슈로 단기 수급들이 살짝 빠져나갔었다 보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굉장히 조용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점에서 2차 전지에 대한 파괴력 여전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IRA 때문에 미국 쪽으로 수출을 못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2차 전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4개월 동안 투자를 한 금액만 5조 원 이상이고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하얀 석유가 되는 이 리튬 같은 경우는 이 적용이 되는 플랫폼이 전기차 그 이상입니다. 거의 미래 에너지의 중심이 리튬이라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핵심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올해 2030년 장기 목표 캐파를 양극재 100만 톤으로서 엄청나게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 한 60만 톤 수준에서 50% 이상을 추가적으로 이제 늘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양극재 100만 톤을 넘어서서 추가 상향이 확 실시되고 있습니다. 리튬과 니켈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땅에서 채굴을 할 수 있는 직접 개발을 하는 가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해당 부분이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의 중심입니다. 중국의 배터리 업계가 서방 국가들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쪽으로 적극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광물들을 미국에다가 수출이 금지가 될 것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메이드 코리아이기는 하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지고 미국에게 우회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전구체 생산 규모가 연간 34만 톤 엄청난 규모고요. 지금 현재 해당 부분이 전기차 300만 대 분량이고 이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4개월 동안 중국 배터리가 한국에 투자를 한 금액만 5조 이상이고요. 현실적으로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직접 투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 우회 시도 같은 경우는 용인을 할 것이다. 미국 쪽에서 이런 판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화유 코발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코발트 생산 업체입니다. 배터리의 출력을 니켈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의 안정성을 담당을 하는 게 코발트라는 광물이고 굉장히 이제 희소한 광물이기 때문에 배터리 광물 중에 가장 비싼 광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금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확대를 했고 해당 사업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화유 코발트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요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 코발트를 채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용으로 정제를 한 다음에 삼원계 양극재용으로서 전구체 생산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발트, 리튬 그리고 니켈을 직접 채굴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름이 코발트이기는 한데
코발트 사업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리튬과 니켈을 직접 채굴을 하면서부터 전구체와 양극재까지 직접 생산을 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리사이클링, 통합 솔루션까지 구축을 해서 해당 지금 재활용을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배터리까지 재활용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화요코발트와 LG화학이 각각 1조 2천억씩 대규모로 전구체 합작사가 지금 이제 전북 새만금 쪽에다가 지금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올해 착공 들어가게 되면서 내후년 양산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게 될 것이고요. 2029년 12만 톤 캐포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지금 규모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100만 대가 넘어가는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화요코발트 쪽과 1조 2천억 규모의 니켈 플러스 전구체 합작법인, 그러니까 이 전구체를 넘어서 전구체 원료가 되는 황산 니켈을 정제를 하는 생산을 하는 공장까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이 니켈을 토대로 전구체까지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화요코발트를 넘어서 중국의 CNGR이라는 회사와 니켈 정제 그리고 전구체 법인까지도 설립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IRA에 따른 해외 우려 집단 발표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 우려 집단에서 나온 광물이 배터리나 이런 곳에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조금을 원천 중단을 하겠다. 이 우려 집단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러시아, 중국 그리고 뭐 이란 이런 이제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중국의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우려 집단 규정이 확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중국 나라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중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의 지분이 일부라도 들어간 합작법인 같은 경우도 우려 집단으로서 적용을 할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것처럼 뭐 LG화학과 화요코발트 쪽에서 합작법인으로서 진행이 되는데 너네 이거 지금 뭐 LG화학이 참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작사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전구체 같은 경우는 미국 보조금을 줄 수 없어. 이래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중국 2차 전지 업계 같은 경우는 화요코발트 같은 경우는 LG화학 쪽으로 이 합작법인의 지분을 매각하는 지금 방식을 현재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완성차 업계 대표적으로 뭐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 정부의 탈중국 정책을 압박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없이는 탄소 중립이 어렵다. 중국 전기차 2차 전지 기술 굉장히 좋고 지금 중국 없이 지금 중국의 핵심적인 광물 공급망 없이 이게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느냐. 너네가 지금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전기차 기술력이 굉장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미국의 IRA 세부 법안 덕분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북미 진출이 강제되는 부분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IRA 세부 법안에 따라 가지고 양극재가 배터리 부품 취급이 아니라 광물 취급을 이제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광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을 안 해도 되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 내지는 핵심 광물 협정을 책임 광물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나온 그런 광물 같은 경우는 IRA 보조금을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인력비도 인건비도 굉장히 높고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미국 쪽으로 굳이 진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양극재 해외 생산 계획에 있어서 그래서 북미 지역의 생산 계획이 낮아지게 되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직접 생산이 중요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북미보다 생산 계획이 유럽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100만 톤 중에서 15만 톤을 유럽에서 직접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리사이클링을 한
재활용을 한 광물을 사용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배터리 업계가 현지 진출을 진행을 했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중국 배터리 업계보다 우리나라가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현지에 지금 이미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배터리 생산 공장에서 폐배터리들이 나와줄 수가 있겠죠. 불량품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고, 여기서 끌어낸 재활용 광물을 가지고 양극재를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의 그런 이제 배터리법을 통과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지금 국내 배터리 업계가 굉장히 괜찮아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발표를 한 장기 생산 계획 대비 1년 만에 지금 양극재 수주가 굉장히 쏟아졌습니다. 원래 이 장기 생산 계획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 수가 없는데,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나오는 그런 이제 좀 자료들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작년에 60만 톤을 이제 양극재로서 2030년까지 생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고객사 요청이 너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연간 목표를 60만 톤에서 100만 톤으로 50% 이상 급격하게 높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유럽과 인도네시아 쪽으로 직접 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제 광물 강국입니다. 다른 이제 뭐 리튬 삼각지대라고 하던가 멕시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광물 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광물 강국들이 자국 내에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도네시아에서 니켈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니켈 원광만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정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광 채굴 외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업들이, 이런 다운스트림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국에다가 유치를 해줘라. 그래야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올라갈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광물 강국들이 하고 있는 요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핵심 광물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LG 그룹이 지금 주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일명 이제 LG 컨소시엄으로서 인도 니켈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직접적으로 개발부터 이 니켈 광산을 개발하면서부터 이 니켈을 캐내서 배터리급으로 고순도로 정제를 하고 전구체를 만들고 양극재를 만들고, 심지어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까지 전부 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지금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원동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내에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 계획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3만 톤 가량 생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추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양극재 이제 원료가 될 수 있는 전구체 사업을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분할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구체에다가 양극재가 더해진 지금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전구체 사업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사업이 분할이 됐어요. 아예 지금 이제 법인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8월달, 9월달 신규 상장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세계 최고 그리고 최대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 것은 맞겠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이 모기업 자금력을 통해서 에코프로 BM의 캐파를 추월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사업 자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구체 사업이 중요해지게 될 텐데, 이 전구체 사업이 지금 포스코 퓨처엠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 사업 가치가 에코프로 BM을 더 뛰어넘을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작년 12월 기점으로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몇백만 원, 천만 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전기차의 이런 구매를 장려를 했었는데, 이 보조금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전기차를 인제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둔화가 되게 되면서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값싼 싸구려 배터리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LFP의 원자재가 되는 게 탄산 리튬, 그리고 우리나라 인제 프리미엄급 배터리들에게 4만 개의 배터리들에게 들어가는 게 이제 수산화 리튬, 이 부분은 인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탄산 리튬 가격을 이끌었었던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이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급락을 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지금 한 마이너스 반 토막 이상이 나 버렸죠. 작년, 재작년 인제 최고점 대비를 해서. 지금 이러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산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반 토막 이상으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탄산 리튬보다는 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전성기, 작년하고 재작년에 2년 만에 인제 전기차 시장,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6배가 말도 안 되게 인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거의 탄산 리튬과 투산화 리튬의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서 수산화 리튬을 가공을 하는 기업들이 수익이 급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탄산 리튬 가격과 수산화 리튬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수산화 리튬의 가공 기업의 수익이 몇 퍼센트 안 되겠죠. 근데 이 가격이 벌어지면은 벌어질수록 수산화 리튬의 가공을 하는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지금 만약에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ESS 시장,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지금 이 벌어져 있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이 탄산 리튬 LFP의 수요가 늘어나면은 늘어날수록 탄산 리튬의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작년, 재작년 그랬었던 것처럼 이 지금 현재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의 가격 차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의 똑같아지는 상황이 다시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리튬 뭐 정광이나 이런 광산이라고 하던가 염호 지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광물 가치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광물 강국들이 해당 지금 이 개발을 국유화를 하게 되면서 현 시점에서 리튬 광산이나 염호의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가격을 굳이 주고 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인제 현 시점에서는 이런 리튬 광산과 리튬 염호 지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겠죠. 지금 원자재를 직접적으로 채굴을 안 하는,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땅에서 긁어 가지고 이걸 직접적으로 채굴을 안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의 가공 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5% 이하. 그러니까 인제 작년이나 재작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2%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거. 거의 수산화 리튬이랑 탄산 리튬 가격이 똑같았었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정제를 해 봐야 뭐 한 100원, 200원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핵심 광물, 이 리튬 광산과 염호를 직접 보유를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소 이러한 지금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최소 2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이 부분이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50%에서 70%,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이 1,000억이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이 500억, 700억,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50%, 70%대까지 뛰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체적으로 채굴을 하고 개발을 하는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리튬 상업의 생산의 원년으로 삼을 계획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지금 이제 호주 쪽에 필바라 리튬 정광을 가져와 가지고 이거를 이제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해당 지금 공장이 올해 이제 10월 달 완공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이제 염호 같은 경우도 100% 이제 포스코가 다 가지고 있겠죠, 지분을. 이 지금 1단계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준공이 진행이 되게 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자체 추산을 했을 때 2차 전지를 채굴을 하고 정제를 하는, 그러니까 전구체와
양극재 지금 수익을 빼고 지금 나머지 이체결과 정제 수익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20%에서 30%, 단기적으로 엄청난 호황기를 맞았을 때 해당 사업을 개별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40%, 50% 급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니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니켈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뭐 중국의 기업들과 함께 이러한 이제 전구체 합작법인을 진행을 한다고는 하겠지만,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직접적으로 지금 이 니켈을 직접 개발을 하는 지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스코 그룹과 LG 그룹 같은 경우는 LG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금 인도네시아의 니켈을 직접적으로 채굴을 하는 11조짜리 대규모 프로젝트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체크를 해 본다라고 했을 때 해당 사업에서 지금 이제 핵심 광물의 직접 개발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현격한 수익성의 차이를 만들어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2025년부터 해가지고 이 LFP 양극재를 양산 계획입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이 LFP 양극재를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굳이 이 LFP 양극재를 개발을 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생산을 노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 지금 LFP 배터리의 점유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LFP 양극재 양산을 하는 것을 지금 시사를 했는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이 LFP 양극재를 연산 15만 톤 규모로 대규모로 늘릴 계획이겠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탈중국 저가형 전기차, 그러니까 뭐 미국 쪽으로 수출이 되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이 저가형 전기차 수요가 너무 많기는 하겠지만 중국의 그런 배터리 광물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탈중국 저가형 전기차 쪽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용 양극재는 LFP가 주류로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략이 되게 되면서 이 ESS 사업이 굉장한 지금 현재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그 이상이 될 수가 있는 현재 지금 이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ESS 사업이 수년 내 급격한 성장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 LFP 양극재 공급 계약 요청이 생산 요청이 쏟아지게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양극재 연산 규모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튬이 지금 현 지점에서 하얀 석유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석유를 넘어서 석탄이나 LNG처럼 전기차를 넘어서 미래 에너지의 중심으로서 이 리튬이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 이후부터 해가지고 로봇 시장이 본격화가 되고, 그러면서 ESS 시장이 폭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뭐 만약에 이제 태양광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해가 막 쨍쨍 떠 있고 그럴 때는 수율이, 전력 생산 수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겠지만, 뭐 비가 막 엄청나게 온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이 해가 찐다라고 하면은 또 이 부분이 전역이 돼 버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력 생산이 아예 이제 되지를 않는, 그러니까 전력 생산이 잘 되고 아니면은 잘 안 되고 아니면은 아예 안 되는 시기도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간헐성이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다가 2차 전지 배터리를 지금 끼는 이 ESS 사업이 굉장히 지금 히트로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금 사업 중에 하나로서 평가를 받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대규모 이제 이 배터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종일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가 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의 주범이, 전 세계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이 거의 뭐 한 30%에서 40% 이상이 전력을 생산을 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탄과 LNG 발전소를 완전히 퇴출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 이 리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 리튬과 니켈을 직접적으로 정제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이제 자체 충당 같은 경우도 하겠죠. 근데 자체 충당을 하는 규모를 넘어서 글로벌 양극재 기업, 배터리 기업, 완성차 기업, 그리고 이제 ESS 기업에게도 판매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IRA 법안 이후로서 미국 내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슬라 로봇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로봇이 이제 자동차, 전기차 공장에서 사람의 인력을 지금 현재 대체를 할 수 있는 이제 이 휴머노이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성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전기차 다른 ESS 외에 2차 전지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장기 생산에 대한 목표가 추가적으로 상향이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확실시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관점에서 포스코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사업의 채굴에 대한 지금 이제 직접 개발에 대한 지분이 굉장히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왜냐면 아직 지금 이거를 직접 생산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숫자로 잘 나와주지를 않고 매출로서 아직 찍히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 다시 한번 엄청난 또 이제 주가 상승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서 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이 지분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ESS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에 따른 ESS 사업이 이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세 테슬라의 ESS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00% 이상 2배 이상 1년 만에 이제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겠죠. 이게 이제 LFP 배터리가 쓰이게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의 이러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될수록 탄산 리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수산화 리튬과 가격 차이가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 있어서 이 지금 리튬을 직접 채굴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아예 쪼그라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탄산 리튬 직접 채굴을 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드리게 되면서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이것처럼 지금 포스코 홀딩스처럼 포스코 퓨처에처럼 그 이상 또 갈 수가 있는 종목들 전기차, 자율주행, 2차 전지 핵심 종목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 무료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드려놨거든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종목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다가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스마트폰 이게 안에 다 있으실 거예요. 어플 다운로드 받는 데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번호라고 하던가 여러분들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일절 안 쓰셔도 되거든요.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누르시고요. 그러면서 위쪽에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별표 치고 2차 전지 전기차 부품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 보셔서 첨부 파일 부분 해당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제 8월달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8월 1일 찍어드렸었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가기 직전 날에 찍어드려가지고 상한가 기록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급등세가 나와주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에 이제 또 바로 찍어드렸었던 8월 2일에 여러분들에게 SD 바이오 센서 찍어드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한가 30% 이상
급등세가 이제 나와주게 되었고, 당장 금요일자로 이제 찍어 드렸었던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HN,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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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100%또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찍어 드려 가지고 오늘 바로 이제 상한가 가게 되면서 찍어 드리자마자 또 상한가가 가게 됐습니다. 해당 종목들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가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매일매일 확인하시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매일 장전 30분 전에 장전 시황과 함께 단타 관심주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장 8월 4일자로 놓고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증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장전에 체크를 하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겠고요. 지금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이제 이 재지 관련주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 계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이제 시간의 하한가가 가기는 했겠지만 단기 수급이 집중이 되게 되면서 오늘 이제 장중 급등할 것으로 좀 예측을 드렸습니다. 뭐 덕성, 뭐 선원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가 됐는데 덕성이라는 종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개파락 크게 시작을 했다가 급등 나오면서 20% 이상 당일 급등을 하면서 진행이 됐죠. 뭐 20% 이제 단타 관심주로서 찍어 드렸는데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먹으면은 좋아요. 좋은데 단타 관심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게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내가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한 벌어 가보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증권투데이 단타 관심주 재밌게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도 놓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 실제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정보들 매일 분석을 해드려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